임사체험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 어떠한 계기로 사후세계를 보고만 사람의 체험담으로 세계 곳곳에서 사례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제일 많은 패턴은 자고 있는 동안에 꿈속에서 사후세계를 본다는 것이다. 체험한 사람 말로는 거기는 빛이 넘치는 세계이거나 끝없는 꽃밭이었다고 한다. 강을 떠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많다. 사후세계는 강 너머에 있다라는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그게 영향을 주었던 게 아닐까. 강 너머에는 돌아가신 조부모님들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도 많았다. 그들의 행동은 주로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후세계에 발을 들이려는 체험자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는 패턴이다. 너는 아직 이르다. 돌아가라. 그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번쩍 눈을 뜬다. 이건 흔히 알려진 이야기다. 두 번째 패턴은 정반대다. 강 너머에서 손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손짓에 이끌려 강을 건너려고 하면 바로 뒤에서 가족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눈을 뜨면 자신은 병원 침대이고 걱정하는 가족들이 보고 있다. 그런 형태로 이 이야기는 끝난다. 물론 임사체험인 이상 마지막에 화자가 돌아오는 건 틀림없다. 하지만 혈연자가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건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찜찜한 이야기다. 이번에는 그런 임사체험의 조금 특수한 예를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K라는 편집자에게 들은 이야기다. K에겐 숙부가 한 명 있었다. 몇 년 전에 타계했는데 사망하기 반년도 전에 큰 병을 앓고 입원했다. 지금부터 그 숙부가 입원하고 바로 체험한 사건이다. 어느 날 밤 숙부는 이런 꿈을 꾸었다. 몸이 아기로 돌아와 있었다. 아직 젊은 어머니에게 안겨서 어린 날 기억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었다. 그립다고 느끼고 있었더니 바로 몸이 커져 유치원생이 되었다. 어머니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에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유치원 앞들을 돌아다녔다. 떠들던 와중에 초등학생이 되고 이때부터 기르기 시작한 고양이랑 집에서 놀고 있다. 새하얗고 예쁜 고양이였다. 하지만 전혀 따르지 않아서 금방 노는 걸 관두고 괴롭히기 시작했다. 너무 괴롭힌 모양이다. 고양이는 한 달 정도 후에 친척이 받아갔다. 중학생이 되어 나쁜 친구들이 늘었다. 교사한테 불려서 설교를 받은 날 기억이 여기서 또 반복되었다. 고등학생이 되어 나쁜 친구들이 더 늘어났다. 모여서 밤중에 바이크를 탔다. 이것도 자주 했었지. 그리운 기분으로 있었더니 갑자기 전복했다. 꿈속인데 묘하게 생생한 고통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면 이 사고를 계기로 폭주행위에서 발을 씻었다. 어느덧 대학에 진학해서 당시 벌어지던 학생운동에 참가했다. 꿈속에서 기동대원과 다투면서 그러고 보니 이것도 유행에 휘둘리기만 했을 뿐 금방 질려서 그만뒀다는 걸 떠올렸다. 다음 기억은 대학을 졸업한 후였다. 질리지도 않고 자취를 했던 값싼 아파트에서 흥청망청 놀았다. 그때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걸 들었다. 아버지는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 숙부는 그제야 취직을 했다. 취직한 곳은 지역 자그마한 회사였다. 너무 작아서 출세 따위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무미건조한 기억만이 연이어 흘러갔다. 결혼식 기억도 있었다. 몇 년 후에 이혼한 기억과 함께 흘러갔다. 이윽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다행히 동생, 즉 K의 아버지를 시작으로 친척과의 교류가 있어서 고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말썽꾼이라는 자각은 항상 붙어 있었다. 벌이도 안 좋고 가정도 없다. 자신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이윽고 정년퇴직이 가까워져 쓰러졌다. 체험은 거기서 끝났다. 깨닫고 보니 꽃밭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무래도 여기는 주마등의 종착역인 것 같다. 죽어가는 것이다. 왠지 그걸 알 수 있었다. 강이 보였다. 가보니 사망한 부모가 건너편에 서서 이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강 너머는 빛으로 넘치고 있어서 이걸 하면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숙부는 천천히 강에 발을 내밀려고 했다. 그때였다. 바로 뒤에서 야옹하고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렸을 적 기르던 하얀 고양이가 있어서 숙부를 올려다보았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왠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고양이는 숙부를 향해서 한 번 더 울더니 강을 등지고 걸어갔다. 숙부는 따라가려고 했다.
고양이는 때때로 돌아보면서 마치 숙부를 안내하듯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점점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빛이 있는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알 수 있었다. 문득 고양이가 가는 곳을 보니 꽃밭이 끊긴 너머에 새까만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저기에 가면 눈을 뜰 수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숙부는 걸음을 재촉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서 번쩍 눈을 떴다. 깨닫고 보니 숙부는 병실 창가에 있었다. 의사가 뒤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었다. 눈앞에는 활짝 펼쳐진 창문과 지상 5층의 저녁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들어보니 숙부는 잠을 잔 채로 갑자기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밑에 있는 주차장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는 모양이다. 그걸 본 의사가 황급히 막은 것이다. 꿈속 고양이는 아무래도 숙부를 도우려고 한 건 아닌 모양이다. 하지만 스스로 강을 건너려는 숙부를 왜 일부러 막은 걸까? 아니, 애당초 그 고양이는 숙부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걸까? 강 너머는 빛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고양이가 이끄는 곳에는 새까만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혹시 이게 둘 다 사후세계라고 한다면 숙부는 고양이의 안내를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했던 건지도 모른다. 여기까지가 K가 생전 숙부한테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 참고로 숙부가 그저 꿈만 꾼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뛰어내리려던 숙부의 잠옷에는 새하얀 고양이 털이 잔뜩 묻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K는 이 이야기의 후일담도 말해주었다. K는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 예전에 숙부에게 받은 하얀 고양이의 몇 세대 후의 아이를 물려받았던 것이다. 그 고양이가 어느 날 딱 한 번 K 앞에서 묘한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그건 숙부가 타계한 며칠 후였다. K는 집에 고양이를 남겨두고 숙부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장례식은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출관을 앞두고 작별의 꽃을 넣고 부장품으로서 숙부가 애용하던 목재 파이프를 관 속에 넣었다. 그로부터 화장터에서 숙부를 뼈로 돌려보내고 몇 가지 의례를 끝낸 뒤 K가 집에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고양이는 집안에서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보니까 입에는 뭔가를 물고 있어서 깨물거나 굴리면서 놀고 있었다. 그게 뭔가 싶어서 K가 바라보았다. 그리고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숙부의 관에 분명히 넣었을 그 파이프였던 것이다. 고양이는 얼굴이 굳은 K를 흘끗 보더니 금방 파이프를 버리고 달려가 버렸다. 파이프는 후일 K의 손으로 숙부의 무덤에 묻혔다. 고양이가 왜 숙부의 파이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다. 다만 반년 전 숙부의 임사체험이나 고양이가 그 하얀 고양이의 자손이라는 걸 떠올리면 왠지 찜찜해져서 인과를 느끼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K는 파이프의 출처를 친족에겐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화장에 떨어진 걸 발견하고 주웠다. 일단 그렇게 얼버무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K에게 보호받은 고양이는 지금도 K의 집에서 별일 없이 살고 있다.